뭐야? 왜 이렇게 더럽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삼엽충과 앱 등이 그들이 끝나지 않는 싸움. 근데 얘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 절레절레.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있어. PC에서 뭐 AMD나 인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조건 맥이야. 그냥 닥치고 맥만 대답하는 애들이 있거든. 닥맥? 근데 나는 빅맥을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갤럭시 S22와 아이폰 14에 유출된 사진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갤럭시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삼엽충과 앱등이 같아서 댓글로 쏴주시면 렛츠고! 우선 갤럭시 S22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번에 울트라 모델이 노트를 흡수했다라는 것과 엑시노스 2200의 AMD RDNA 아키텍처를 사용한 굉장히 고급진 GPU가 들어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물론 카메라나 배터리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저 두 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유출된 스펙을 좀 요약해 봤는데 여전히 울트라를 제외하면 FHD 플러스, 자, 이 플래그십에서 이런 급 나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모델명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살짝 바뀌었고 크기도 조금 작아지고 카메라는 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죠. 역시 칩셋이 엑시노스 2200이나 스냅드래곤 895, 898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출시가 될 듯 합니다. 램은 용량보다는 LPDDR5가 최초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건 양산이나 수율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울트라를 제외하면 배터리도 역시 좀 줄어들었고 대신 뭐 효율성이 좀 늘어났겠죠. 그리고 울트라에서는 65W의 초고속 충전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다시피 아주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 울트라가 노트를 흡수한 디자인이라는 거, 요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약간 노트스러워진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개 일정은 S21 팬 에디션이 1월, S22가 2월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팬 에디션하고 이렇게 한 달 차이로 공개하는 걸 받는 거냐? 나 잘 모르겠다. 다음은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13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늘 그렇듯 13이 나오면 의뢰의 14가 어그로를 끌기 마련이죠. 이번 13은 약간 그 느낌적으로다가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죠. 뭐 여전히 존나 빠르고 강력한 A15 바이오닉과 카메라 성능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애플도 뭔가 시장의 위기를 느꼈는지 아이폰 14의 예상도를 보면 카메라 범퍼 일명 카툭띠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카메라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이런 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드디어 M자 탈모, 노치를 완전히 없애고 펀치홀로 변경된 모습이고 C타입 단자가 사용되면서 애플의 모든 기기가 이제 C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A16 바이오닉,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끝! 네, $20만 내세요. 2달 뒤 고급용을 보내드립니다. 우린 애플이니까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막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기기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성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계열이 갤럭시나 갤탭에 비해서 월등히 좀 앞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능에 대해서가 아니라 갤럭시에서 좀 아쉬운 게 이 버즈 시리즈랑 이 라인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많다는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버즈를 예로 들면 저는 이제 버즈 시리즈를 이번에 버즈 2 빼고 전부 다 샀는데 이 버즈 2는 안 좋아서 안 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무튼 이제 버즈 2 빼고 다 샀는데 좀 그런 게 있었죠. 버즈랑 버즈 플러스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부 그 핸드폰을 살 때 뿌렸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고나라로 갔었죠. 그래서 사실 이 이어폰을 쓴다기보다는 내가 이 폰을 살 때 좀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버즈 라이브가 나올 때 오픈형에 대한 시도도 좋았어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픈형 이어폰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오픈형을 좀 의식해서 만들었는지 조금 갖고 있는 음질에 비해서 제 성능을 내지 못해서 이것도 좀 망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즈 프로 이때부터는 정말 좋아졌어요. 음질도 좋아지고 그 주변음 듣기나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그동안 좀 부족했던 거를 상당히 개선하면서 저는 이 버즈 프로만큼은 상당히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한 좀 전철을 밟았죠. 그리고 이번에 버즈 2가 나오면서도 마찬가지로 또 폴드랑 플립이 나올 때 이렇게 또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중고나라에 엄청난 매물이 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에어팟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원래 애플이 그러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이 같은 이어폰이지만 둘 다 좋은 이어폰인데 이런 좀 가치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요거는 삼성전자와 애플 이 시가총액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잠깐 본 것 같은데 노화가 오나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11월 기준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초에 9만 원을 갔다가 다시 6만 전자로 복귀를 하면서 시총이 개박살 나고 540조에서 420조가 됐습니다. 반면 그 사이 애플은 여전한 나스닥의 버프를 받으면서 2870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 이 액수를 따져보면 국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죠. 여기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680조 정도가 되는데 애플 기업 하나가 이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국가별 GDP 규모로 따져봤을 때도 애플은 세계 7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자제품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왜 이렇게 작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애플이 대단하고 돈 되는 일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로 범위를 줄여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잘 아는 D램이라고 볼 수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나 GPU처럼 주로 연산을 하는 그 좀 고급진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돈이 되는 구조고요. 삼성전자는 인텔처럼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 자체 제품 생산과 외주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 애플은 이에 반해서 반도체의 설계만 하는 팹리스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만 해주는 곳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대표적인 파운드리로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있고, 요즘 시대를 살아간다면 이 5가지 개념 정도는 간단하게 오늘 가져가시고, 자, 어디 가서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면서 흘려주면 좀 유식하다는 소리와 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개소리 하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하면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해 노력 중이고, 애플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뭐 다른 회사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2010년부터 설계 역량이 확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A15, A16, 이 바이오닉 시리즈와 M 시리즈를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만 하고 자기들만 쓰는데 왜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애플에는 또 맥OS와 iOS라는 엄청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딸린 파이널 컷이나 로직 프로 같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갖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서 애플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잘하는 게 애플이고, 이런 걸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만 애플만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게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마무시한 이 마케팅 능력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으기 때문에 시총 1위가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 이 그림을 보고도 왜 애플이 대단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혹시 뭔가? 아무튼 애플이 전 세계 시총 1위인 이유는 여기까지 해서 갤럭시 S22와 아이폰 14의 유출된 자료를 보면서 좀 쌉소리를 한번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갤럭시 입장에서는 S22가 나올 때 조금 뭔가 라인업도 좀 개편하고 정리를 하면서 한 단계 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담이 있고, 아이폰 14는 사실 또 요 2, 3년 동안 아이폰은 큰 변화 없이 좀 심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도처럼 좀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제품 출시되면 또 한번 찾아올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